지금부터 중국 고대로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시대입니다. 신화시대. 세상을 창조한 반고. 아득한 옛날, 세상은 검고 흐린 계란 같았습니다. 이 흐린 계란 같은 우주에서 18,000년 동안 잠을 잔 반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뜬 반고는 어둠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세상은 갈라져 가볍고 맑은 것은 천천히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습니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질까 봐 두려워 땅에 서서 하늘을 머리로 이고 버텼습니다. 반고의 키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는데 반고가 자라는 만큼 하늘과 땅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반고가 지쳐 죽었는데 그의 숨결은 바람과 비로, 소리는 천둥으로, 두 눈은 해와 달로, 팔다리와 몸은 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는 강이 되어 흘렀고 혈관과 근육은 길이 되었고 살은 논밭으로, 피부는 풀과 나무로, 이와 뼈는 금속으로, 땀은 이슬로 변했다고 합니다. 반고의 몸에서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여호와. 자, 이제 세상은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라는 여신이 나타나 사람을 창조합니다. 여호와는 황토를 반죽한 후 정성 들여 사람을 만들고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황토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들여 사람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다 지친 여호와는 묽은 황토물에 새끼줄을 담근 후 꺼내어 공중에서 마구 돌렸습니다. 그러자 새끼줄에서 떨어져 나간 황토 물방울들이 모두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렵게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미 만들어진 남녀가 결혼하여 사람들 스스로 자손을 만들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더 이상 어렵게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는데 후세 사람들은 여호와를 창조의 신이자 결혼의 신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순시대입니다. 반고의 천지창조와 여호와의 인간창조 이후에 중국의 역사는 태고의 제왕인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가 등장하고 뒤에 복희, 신농, 황제 등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신들과 신들을 닮은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이들을 실제 역사적 인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로 받들어지는 지도자는 요임금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는 자신이 잘못 통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궁전 앞에 큰 북 하나와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북은 감간의 북이라고 했는데 누구라도 요의 정치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북을 쳐서 말하도록 했고 기둥은 비방의 나무라고 했는데 정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 기둥에 불만을 적도록 하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요가 다스리는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자, 요임금은 나이가 들자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했는데 자신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순이라는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 순임금도 요가 행했던 방법들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보살펴 태평성대를 이루지요. 순임금도 요임금처럼 나이가 들자 자신의 자리를 아들이 아닌 우라는 훌륭한 신하에게 물려줍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욕심이 없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나라 시대입니다. 순임금이 통치하는 기간에 중국은 큰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순임금은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들어 우에게
홍수를 해결할 것을 명했는데 우는 13년간 노력하여 홍수를 해결합니다. 순임금은 자신의 아들보다 우가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후계자로 지목했고 순임금이 죽은 후 우는 순의 뒤를 이어 천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우는 나라 이름을 하로 정합니다. 그런데 우는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훌륭한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 결과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라가 건국된 지 400여 년이 흐른 후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른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민심을 잃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이 거림금에게 간언했지만 거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후였던 상나라의 탕도 간언했지만 죽을 뻔했는데 백성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탕이 제후들과 연합하여 폭군 거를 내쫓아 하나라는 건국된 지 471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자, 화면의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볼까요? 자, 거기 하나라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땅에 비하면 아주 작지요. 그런데 이 땅에 한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인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하여 한 나라 왕이 다스릴 수 있던 면적이 아주 작았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 남한 땅에는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한에 54개국이 있었고 변환과 진안에도 각각 12개 나라씩 총 98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라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임금이 다스릴 수 있는 면적이 더 작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라의 힘이 미치는 땅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거기 사진 두 번째에 나온 그 좁은 땅에 대략 10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개의 나라는 제후국이고 그 제후국들을 총 지휘하는 나라가 하나라인데 하나라만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라 때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나라 또는 은나라 시대입니다. 상나라의 시조는 설인데 대대로 하나라를 섬기는 제후국으로 있다가 14대 제후인 탕이 하나라의 마지막 폭군이었던 거왕을 물리치고 왕의 지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상나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나라가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라 후대의 은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선 하나라의 역사는 고증할 증거가 부족한 데 비해 상나라 수도였던 은에서 역사를 기록한 갑골문이 다량 출토되어 상나라의 역사는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하나라 때는 10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상나라 때는 좀 더 넓은 면적에 8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도 하나라의 거왕과 마찬가지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여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의 서백창과 그의 아들 발, 강태공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상나라와 주나라의 역사 교체기에 많은 고사성어가 생겨나는데 이때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나라 시대입니다. 자, 주나라 시대 중에서 서주시대입니다. 상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는 포악했던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죽이고 천하의 주인인 왕국이 됩니다. 왕이 거처하던 수도가 현재 서안 근처의 위숫가에 위치했는데 왕은 수도와 그 주변의 땅만을 직접 다스리고
다른 넓은 땅은 여러 제후들에게 다스리게 하는 봉건 제도를 실시합니다. 제후들은 왕의 명을 받아서 각자 자신이 맡은 땅을 다스리는데 전국에 제후국이 180여 개나 있었다고 하네요. 제후들도 등급이 있는데 공작, 후작, 백작, 차작, 남작의 5등급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71년 견융이라는 나라가 주나라를 침공하여 유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주나라는 수도를 동쪽의 나급으로 옮깁니다. 수도를 옮기기 전의 시기를 서주시대, 동쪽으로 옮긴 이유를 동주시대라고 부릅니다. 동주시대입니다. 동주 시기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데 약하게나마 왕의 명령이 통하던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르고 왕의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고 제후들끼리 오직 영토 싸움만 하던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난황은 기원전 256년 진시황제의 할아버지인 진나라 소양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여 주나라는 멸망합니다. 동주시대였던 춘추전국시대는 나라들끼리 끊임없는 땅 따먹기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의견을 주장한 수많은 학자와 다양한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칠웅의 시대. 주나라 초기에 18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주나라 말기에는 7나라만 살아남습니다. 이 7나라들을 전국시대의 7영웅이라는 뜻으로 전국 칠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들은 진나라가 주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끊임없는 다툼을 벌이는데 절대 강자는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역사는 기원전 900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진나라가 천하통일 기반을 마련한 것은 시황제의 고조할아버지인 효공과 증조할아버지인 해문왕과 할아버지인 소양왕이었습니다. 이 7나라를 최후로 통일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지인시황제이지요. 7번째,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시대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왕의 이름은 영정이었습니다. 영정은 왕이라는 칭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덕은 예전에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되었던 삼왕과 오제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삼황오제를 줄인 말인 황제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최초의 황제이니 시황제, 처음 시자입니다. 시황제로 부르고 자신의 아들은 2세 황제, 손제는 3세 황제 하는 식으로 불러 만세 황제까지 제국이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시황제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다스립니다.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문자와 각종 물건의 양과 무게를 재는 도구와 화폐, 수레바퀴 폭 등이 7가지나 되었는데 이를 통일하여 비로소 중국의 단일 기준을 확립하고 동질성을 확보합니다. 시황제는 자신이 세운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랬으나 손자 때에 망하는데 통일을 이룬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망했을까요?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동원되었던 백성들을 전쟁이 끝난 뒤에는 쉬게 해줘야 하는데 지친 백성들을 동원하여 만리장성을 쌓고 자신의 궁궐인 아방궁을 짓고 자신의 무덤인 여산릉을 짓도록 하여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반란으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 한초대전. 기원전 210년 진시황제가 죽은 후 군대에 끌려가던 진승과 오광이 진나라 최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너무 엄격한 법에 의해 질식 상태에 있던 많은 영웅들이 반란에 가담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초나라 대장군의 손자인 항우와 한나라 사람인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기원전 206년 진나라 수도 함양으로 진격하여 진시황제의 손자인 3세 황제 자영을 죽이고 진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황후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자기는 왕들의 왕인 패왕이 되고 중국 땅을 19등분하여 19명의 왕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유방과 4년간에 걸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4년간의 전쟁에서 유방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중국의 두 번째 통일왕조인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가 다투었던 것을 게임으로 만든 것이 장기입니다. 한나라는 붉은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장기알도 붉은색이고 초나라는 파란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장기알도 파란색입니다. 9번째, 중국의 문화가 확립된 한나라.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에서 두 번째 통일국가인 한나라를 세웠지만 북쪽의 강력한 흉노를 당할 수가 없어서 70여 년 동안 굴욕적인 화친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약한 한나라는 흉노를 형으로 모시고 매년 곡식, 비단, 술 등 공물을 바쳤으며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의 통치자인 선우에게 출가시켜 했습니다. 한나라 7번째 황제인 무제 유철은 북으로 흉노를 정벌하고 서쪽으로 실크로드를 개척했으며 남쪽으로는 남허를 정벌하고 동쪽으로는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조선을 정벌합니다. 그 결과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400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지만 15년 만에 망하여 진나라만의 문화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는 4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중국적인 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 하고 중국 민자를 한자라 하게 되었지요. 또한 중국을 상징하는 색도 한나라가 좋아했던 붉은색이 되었고요. 이상으로 고대부터 한나라 때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문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알아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